정적분의 활용, 넓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이어가고요. 놓친 개념들은 지난 강의 다시 확인하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겠죠. 자, 예제 6번.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자, 일단 1보다 큰 K라고 하고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게 된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네요. 자, 함수 fx라고 이름을 지어본다면은 x 곱하기 x 빼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여기에 k가 있었군요. 미지수 k가 있습니다. 이 k는 1보다는 큰 값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수직선에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xxx 3개가 곱해졌습니다. 즉 이 친구는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부호는 양수네요. 그리고 and 실근은 0, 1, 1보다 큰 k니까 총 3개의 실근을 가지는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림을 0, 1, k. 그때 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죠. 요 녹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랑 분홍색 부분이랑 넓이가 동일하다랍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그런데 이 녹색 부분은, 왜 녹색이래? 파란색 부분은 fx 함수의 값이 양수인 구간이고요. 분홍색 부분은 fx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이죠.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은 도형 넓이와 관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fx가 0보다 클 때는 도형 넓이와 인테그랄 정적분이 동일하고요. 0부터 1까지. 그리고 도형의 넓이 라지스와 정적분 1부터 k까지의 값은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함수값이 음수이니까. 자, 둘의 도형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녹색 S의 값은 같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적분으로 봤을 때 그 부호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풀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x 빼기 1, x 마이너스 k dx 이 정적분의 값이 이꼴 0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0부터 1까지의 fx dx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fx dx 적분은 이렇게 구간 나눠서 볼 수 있죠. 구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0, 1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도형 넓이와 동일하고 1K 구간에서 정적분은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도형 넓이의 반대보다 그래서 언제나 0이다. 이런 계산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풀이는 정적분만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요게 전개될 테니까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더하기 1 x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전개한 데다가 x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kx 자 여기까지 전개되겠네요. 그 다음은 조금 불편할 뿐 4분의 1 x의 4제곱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적분 계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은 0과 k 다항식이니까 0 넣어서 다 0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x만 있는 항이니까 그럼 바로 실전 투입 k를 대입합시다. 4분의 1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과 분배하니까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그리고 x제곱에 k 대입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k 세제곱 앞에 둘 4제곱 뒤에 둘 세제곱 계산하면은 4, 3, 12분의 마이너스 1 k 4제곱 되고요. 3이 6분의 더하기 6분의 1 k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님들을 마이너스 12분의 1 k 세제곱으로 묶어보니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k 마이너스 2 이 값이 이꼴 0이 된다고 하니까 이 값이 이꼴 0이 된다고 하니까 이꼴 0이 되어야 하니까 왜? 둘러싸인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은 오직 2밖에 없겠네요. k는 1보다 커야 하니까 0 말고 2 이렇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고 무엇보다 이 내용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다 꼭 합동 아니어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합동 아니지만 값을 보니까 주어진 함수는 1,0이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입니다. 근데 그걸 뭐 여러분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으로 오직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0부터 k라는 정적분 구간에서 그 적분값이 정적분의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적분 구간에서의 값이 0이 된다. 자,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예제 7번 y 꼴 x세제곱 더하기 2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 다른 말로 접선, 뭐 이렇게 말을 다 풀었으나 싶어요. 접하는 직선, 접선을 그어서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리 얘기하는군요. 자, x세제곱 더하기 2는 계속 증가하는 3차 함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 또 뭐라고 있었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그래프 자신있게 못 그리겠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프를 가져올게요. 짜잔. 자, 사실 이거 책에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봅시다. 색을 좀 바꿔서 3차 함수 그래프 0,2를 지나는 요 좀 굵은 그래프 이 친구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1,3이라는 점, 이 1,3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직선 쭈루루, 네, 요렇게 접하는 직선 접선이 그어집니다. 미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접한다고 해서 꼭 교점이 하나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접하는 순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운 대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순간 접하고 있는 거고요. 원 같은 경우에도 이 순간 접하고 있습니다만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접하는 순간 이외에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접점이고요. 여기는 교점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 이상의 고차 함수로 넘어갔을 때는 접선과 접점 이외에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색을 조금 넣을게요. 여기가 접점이고요. 접점으로 둘러싸인 접선과 또 다른 교점, 여기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 회색 부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강의 함수 그래프를 스케치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연립해서 먼저 교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이꼴 0이 되는 걸 보는 거니까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x의 값이 1일 때 마이너스 2, 0 이런 거 조리제법 어떻게 하냐? 1,3 1이 교점이라고 했죠? 1이 두 번 나오는 근이 될 겁니다. 두 번 등장하는 근이 될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1을 두 번만 대입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왔다.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2에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 구간에서 위 빼기 아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원래는 기본 자세는 절대값 x 세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3x,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이렇게 차에 대한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3차 함수가 해당 구간에서 양수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값 떼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3차에서 빼는 형태 됐으니까. 또는 해당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절대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싶다면은 적당한 값 누구?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적당한 x에 0을 대입해 본다면은 0 더하기 2 빼기 0이니까 양수 2가 나오죠. 절대값 부호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x고요. 마지막 적분하면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하나씩 다 대입하셔야겠군요. 4분의 1 곱하기 4제곱이니까 1의 4제곱 1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15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군요. 1 빼기 4 그러면 너님 마이너스 3. 자, 계산 마무리 가자.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 2분의 9는 4분의 18과도 같으니까 6은 4분의 24 그래서 요렇게 하니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8 플러스 3이고요 4분의 27이라는 값이 되는군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4분의 27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예제 8번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A와 B의 B가 A와 B 색칠되어 있으니까 도형의 넓이를 이야기하는가 보군요. 문제를 보니까 역시 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이의 비가 1대2다.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라는 그래프에 대하여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요 점의 좌표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실제 정적분을 해서 1대2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죠. 자, A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요거 fx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fx dx 그리고 B의 정적분은 넓이 B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오케이. 따라서 A의 2배가 B와 같다. 2A 이꼴 B와 같다. 이걸 만족하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알파 베타 정확한 근을 잘 근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정계수 A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에서는 그런 넓이의 비를 가지는 A를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살짝 고민에 빠지게 되네요. A를 모르니까 두 근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A 값에 따라서 A가 작아지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고 A가 커지면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어느 상단에 맞춰야 되나? 분명 계산을 해서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 아리송하네요. AB 넓이가 동일하다면은 만약 A와 B의 넓이가 동일하다이면 양수 구간, 음수 구간에서 넓이 같은 거니까 0부터 베타까지 fx dx가 0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은 할 겁니다. 이런 시도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베타라는 값 알 도리가 없다고요. fx 자체도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은 하지만 베타를 모르기 때문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분명 난간에 부딪힙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대체 그러면 어떻게 문제 푼다는 것이냐. 마침 고맙게도 이 함수는 x 이꼴 특정한 직선의 대칭꼴인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대칭축의 방정식이 얼마? 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이꼴 3이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3이므로 대칭축이 3이므로 좌우 대칭이니까 자 보세요. B에서 대칭축 왼쪽 부분의 넓이와 대칭축 오른쪽 색깔 비슷하다. 대칭축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겠습니까? 녹색 부분이랑 빨갱이 부분이랑 어떻다? 동일한 넓이를 가진다. 대칭이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B가 1대2라고 했어요. 1대2. 그렇다면 목이 메이네. 그렇다면은 A의 넓이와
A의 넓이와 빨강색 넓이와 그리고 녹색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 왜? A 하나가 A 두 개가 B 하나와 같으니까 B를 2등분 한 거죠. B를 2등분, 합동인 모양으로. 합동이니까 넓이 같고요. 그래서 A와 B의 하나의 넓이가 같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0부터 3, 대칭축이 3이니까 3까지의 정적분, 즉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A와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빨간색 부분. 그런데 부호의 차이가 있죠. 이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정적분을 해주신다면은 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도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부호는 다르니까 0이 되는 거죠. 예제 6번에서 했던 문제풀이와 동일한 겁니다. 넓이가 동일하다면 위아래 함수값 부호가 달라서 정적분의 값은 0이 된다. 그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쓴 거예요. 1대2라는 비로부터 쓴 거죠. 물론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대칭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A라는 부분의 넓이와 똑같은 거를 여기에도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3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 6까지. 그래서 0부터 6까지 fx, dx 역시 0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0이 된다. 자, 풀이는 뭐 큰 값 넣어봤자 재미없죠. 6을 세제곱하는 것보다 우리는 3을 세제곱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에 대하여 적분 구간은 0부터 3 다항함수니까 그리고 x에 대한 항들로만 있으니까 0을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은 3, 3은 9, 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이군요. 여기서 27 더하기 3a 즉 3a 마이너스 18 이꼴 0입니다. 만족하는 a의 값은 368. 그래서 정답 a는 6이 되었습니다. 0과 6 구간에서의 정적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은 함수에 0, 6을 대입하는 거니까 해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6의 세제곱 3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6a 아우 숫자 봐라. 자, 요거 6의 세제곱은 6 곱하기 6의 제곱과도 같죠. 6 곱하기 6의 제곱. 그렇다면은 3분의 6은 2가 되니까 6의 제곱에 대하여 개수들끼리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6a 빼기 6의 제곱. 이게 0이 되어야 하니까 역시 만족하는 a의 값은 6이 된다. 동일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예제 9번. 예제 9번 포물선이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다. 아우 복잡하다. 자, 주어는 영어에서 이렇게 끊어서 보죠. 넓이를 여기까지가 주절 넓이를 2등분한대요.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다. 이게 문제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러면 그 넓이를 찾아봅시다.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죠. 이번에는 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이쁘게 잘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니까 그는 얼마? x축과 교점 얼마? 아랫블록 이차함수 만나는 두 근을 0과 4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때 생기는 도형의 넓이. 그렇다면은 잠깐만 색을 좀 바꿔줄게요. 곡선은 노란색. 그리고 y 꼴 ax란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y 꼴 ax란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0,0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대강 이렇게 일단 그릴게요. 조금 멋이 안 맞는데 요쯤 해야 되려나? 요래야 뭔가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적고 y꼴 ax y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만큼을 색깔을 좀 구분되게 해야 되겠네요.
요만큼의 넓이를 직선이 반띵해야 된다. 즉,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찾으라는군요. 그 내용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참, 쌤이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할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요게 아까 자 끊어서 봅시다. 주어 부분 넓이를 보자고 했죠. 어디에서 끊어? 넓이를 봐야 되니까 그 넓이가 나오는 도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최고체 부호가 음수인 2차 함수 그는 얼마? X축과의 교점은 0과 4가 되니까 0, 4 찍고 그림 그리기보다는 내가 내 맘대로 그림 그리고 거기를 각각 0과 4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넓이를 이렇게 나오는 넓이를 직선이 2등분 한대요. 직선이 2등분 한다. 그렇다면은 대략 이런 느낌적인 느낌, y는 ax. 자,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쌤 동일.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로 갈까? 이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제곱인데 웬 4. 자, 요거 뭐죠?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직선이 지난 넓이가 반띵한다고 했으니까 2배 어떻게 할 건가? 0부터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근 알파까지의 정적분 바로 위 빼기 아래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해줍시다. 요거 하나의 넓이.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에서 누구를 뺍니까? 마이너스 ax. 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뺀 정적분의 값을 비교해 주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이 값은 계산이 금방 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의 세제곱 64. 그리고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32. 32는 3분의 96 따라서 3분의 32라는 정적분의 값이 나온다. 3분의 32. 그러면은 이 부분의 정적분이 3분의 16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A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근 알파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파가 나오면 사실 만족하는 A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1을 대입한 값이 x에 1을 대입한 함수 값이 A가 되게끔 이런 예를 들고 있었죠.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은 1 쭉쭉 넣었다 y 값이 나오니까 1,y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즉 알파를 바로 찾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예요. 대신 이 알파는 a에 대한 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야기 길게 하지 않고 직접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직선에서 포물선을 뺐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 빼기 4x 인수분해 해준다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a 빼기 4 이꼴 0. 즉, 이 알파라는 값은 얼마? 알파라는 값은 알고 보니 4-a 4-a라는 값이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4-a를 대입하고 여기도 또 대입해서 만족하는 A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도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선 적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인테그랄 0부터 4-a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a 곱하기 x dx. 자, 적분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4 빼기 a 곱하기 x제곱 0부터 4 빼기 a까지. 우와, 근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4 마이너스 a 항 2개짜리에 세제곱이네요. 아유, 그런데 아유 고맙네. 4 마이너스 a 곱하기 x 제곱이다 보니까 4 마이너스 a에 고맙게도 세제곱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개수들끼리만 연산하면 되니까 6분의 1 4 빼기 a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뭐냐? 이만큼 부분의 값을 계산한 거죠. 따라서 이 정적분의 값은 3분의 32, 6분의 64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64라는 것은 누구 세제곱? 4의 세제곱이군요. 따라서 4-a가 4다. 계산 이상한데? a가 0이라고? a가 0? a가 0이면 이건 직선인데? 계산 실수 있습니다. 찾읍시다. 요거 얘기를 잘못했네요. 자, 2배 한 개 3분의 32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정적분의 값은 3분의 16이네요.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해서 2를 곱해줘 버렸네요. 따라서 4 빼기 a는 세제곱근 16, a의 값은 4 마이너스 세제곱근 16. 세제곱근까지 나오니까 꽤나 이야기가 심각하긴 한데 중간에 풀이 과정들 위주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수 이야기, 정적분 그림 그려 나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문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도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너무 크게 겁먹지 말고 어쨌든 그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연습할 시간 없어요. 또 문제 하나 더 보죠. 예제 10번입니다.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역시 여기도 주어 끊자,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상수 a와 그때의 넓이 최소값을 찾아라. 여튼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게 포인트네요.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아가자. 2차 함수는 멀쩡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하나 고정된 도형일 거고 인수분해가 마침 되네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2가 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 먼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x축은 봅시다. 마이너스 2, 0, 1 여기쯤 지나게 그려주면 되겠다. 싹싹싹싹 이렇게 y축 여기 0 원점. 그리고 y = ax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y = ax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0일 때는 이런 직선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은 x축 아랫부분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형을 또 이렇게 바꿔보면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울기 값에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의 기울기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럴 때 앞에 양의 기울기, 방금 전에 본 기울기보다는 넓이보다는 요게 좀 더 좁아 보이죠? 요 면적이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는 음의 기울기로 그리는 게 맞다가 아니라 조금 그림을 표현하는 범위 0에 설정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쌤이 굳이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나타내는 거지 꼭 최소를 찾는다고 해서 음의 기울기를 쓰는 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합시다. 얘네들의 정체는 우리가 직접 밝혀야 되겠죠.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정적분을 통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구해야 되겠죠. 어느 기울기가 되든 직선이 더 큰 거는 확실하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직선의 방정식 y = ax에서 2차 함수 보물선 ax에서 빼주면 되니까 a 더하기 1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요렇게 동류항들 정리까지 해줄게요. 문제는 적분 구간 설정입니다. 앞선 문제 예제 9번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알파라는 근을 안다면은 a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알파는 a에 관련된 문자로 이렇게 4-i aa 알파는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얘네들 근 알파와 베타 역시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똑부러지게 바로 찾기는 힘들어요. 찾는다 하더라도 알파와 베타는 a에 관한 등식이니까 그냥 얘네들 바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문제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민할 거 없이 정적분 계산을 진행해 볼까 해요. EX 그리고 알파 베타. 자, 2분의 A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리고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그래프의 교점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는 무엇과 같죠? 바로 연립 방정식의 근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알파 베타의 합은 그 연립한 방정식은 비적분 함수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a 더하기 1x 더하기 2 = 0이라는 방정식. 자, 잘 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a 더하기 1이 되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a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일단은 먼저 셈 따라서 이 a에 관한 식이 아니라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a 더하기 1이란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2분의 그리고 합차식 알파 베타에 관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있으니까 공통인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녀석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1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합차식에서 남은 거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3분의 인수분해 결과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그리고 너는 베타 알파 묶여 나갔으니까 뭐가 남느냐? 양수 2만 남는데 양수 2만 남는데 이걸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분모들도 통분을 한번 해줄게요. 2와 3이 있으니까 공통인수 6으로 묶어내버린다면은 최소 공배수 6으로 묶어내버린다면은 위에 거는 3배, 그 다음 건 2배, 마지막은 6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 전개해 줄게요. 3베타의 제곱 더하기 6베타 알파 더하기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베타 제곱 2배 베타 알파 2배 알파 제곱 빼고 마이너스 6알파 베타까지. 그랬더니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베타 제곱에서 2베타 제곱 뺐다 베타 제곱 6베타 알파에서 6베타 알파 뺐다 소고되고 마이너스 2베타 알파만 남고요. 3알파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뺐으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만 남죠? 이게 뭡니까?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 세제곱과 같죠. 요게 차의 제곱이니까. 자, 긴 길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의 값을 무엇으로부터? 역시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다시 찾아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4베타 알파라고 적을게요. 여기서는 4베타 알파로 계산이 가능하죠. 베타 더하기 알파는 a 더하기 1이니까 그 제곱의 값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고 베타 알파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만 만났다. 플러스 8 따라서 9가 된다. 거기에 거듭 제곱을 씌워주면은 그리고 베타는 알파보다 큰 것으로 잡았으니까 양의 거듭 제곱근이 되겠죠. 네, 이것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공간이 조금 좁은 거 최대한 활용을 할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라는 것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이것의 전체 세제곱 그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때 a 값도 찾아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요 2차식의 최소값이 전체 최소값을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6분의 1 내용을 본다면은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8 요것의 2분의 세제곱이라고 바꿔 적을까요? 루트니까 2분의 세제곱. 너는 크거나 같다. 언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6분의 1 곱하기 8의 2분의 세제곱 8의 2분의 세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8이라는 것 자체가 2분의 1에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전체 2분의 세제곱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9 거듭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계산하면은 2분의 9는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하여 공간 너무 협소하다. 6분의 1 16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3분의 8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넓이의 최소값이 3분의 8 루트 2고요. 최소값이 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아유, 힘든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쌤이 일부러 생략했다라고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식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원리 교재 208쪽 기준 정적분의 성질에서의 네 번째 이 네 번째에서 나오던 내용입니다. 위아래 끝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위아래 끝으로 살 때는 차에 대한 세제곱과 같다.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과 같다.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정적분의 활용 넓이 파트 2 240쪽의 요 1번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역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할 때 앞서 본 거는 정적분이었고요. 넓이를 물어보니까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x축 기준 아래 위가 되든 양의 값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떼고 절대값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풀었던 풀이도 본다면은 6분의 1이죠. 최고차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 절대값 처리를 해준 겁니다.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번잡하고 긴 과정을 굳이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공식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도 캐치를 잘 못해요.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내용으로부터 그 풀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풀이 과정들을 한번 서술해 보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도전 의식이 있다면은 공식 암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공식만 암기한다고 다 쓸모 있는 건 아니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공식을 써야 되는 타이밍, 즉 낄낄빠빠를 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자, 잠깐 내용 설명,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개념 설명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용 설명 듣는 게 쉬는 거니까 하면서 막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인데요. 이건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쉽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함수 f와 함수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두 역함수 관계 f와 g는 역함수 관계. 역함수라면은 직선 y 꼴 x에 대한 대칭꼴인 거죠. y 꼴 x에 대한 대칭의 관계입니다. 이때 두 역함수끼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두 함수 f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왼쪽 부분에서 색칠되어 있는 회색 부분, 이 부분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뭐 늘 하던 대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 빼기 아래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거 몰라?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 그때그때 달라요. 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절대값 dx.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식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항함수라면은 다항함수의 역함수는 무엇?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즉 여러분들 0부터 1까지 루트 x dx 요거 적분 가능합니까? 할 줄 아는 사람 손? 나한테 이런 거 배웠다 손? 없어요. 나 이거 가르친 적 없어요. 어디 다른 데서 예습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그거 가능해요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나형에서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 함수가 우리가 척분할 수 있는 그런 다항함수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함수 fg로 둘러싸인 건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꼴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 안 이뻐. 요만큼 빨간색 넓이나 요만큼 파란색 넓이나 하늘색 넓이나 똑같습니다. 나뭇잎처럼 반 자르면 좌우 동일합니다. 왜? 대칭시켰으니까 합동인 도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선 y 꼴 x와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그냥 함수 fx라고 할게요. 함수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둘 중 다항함수 되는 녀석을 고르는 거예요. 그 넓이의 무엇일 것 같아요? 2배를 하는 겁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는 2배의 인테그랄 범위는 동일해요. 다만 y꼴 x-fx 역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하긴 뭐 대부분 요 아래쪽 있는 것이 다항함수라서 fx가 다항함수 아래쪽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절대값 요렇게 계산을 진행합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계산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하나가 보통은 요 gx가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우리는 척분하기 힘든 녀석이에요. 미음인가? 힘듦. 미음인가? 어휴, 바보가 됐다.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글 적는 것도 힘들고 맞춤법도 힘든데, 자, 척분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선 x, 즉 대칭축과 이루는 넓이의 2배를 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실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제 11번이고요.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3차 함수 이것의 역함수 g라고 있을 때 f와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 살짝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근은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할까 싶기는 한데 일단 공통인수 x로 한번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요 2차 항의 부분의 판별식은 음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음수. 즉 실근은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실근 하나만 있어도 이런 그래프일 수는 있잖아요. 물론 역함수 얘기를 하니까 뻔할 뻔짜긴 한데 f'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이렇게 2차 함수인 역함수를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판별식의 값은 절반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ac 역시 음수네요. 음수?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근이 판별식이 음수다. 그러면 x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즉 0이 되는 게 없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fx는 계속 증가만 하는 3차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군요. 나중에 그릴 대칭축 너님 y = x y = x x축 y축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잘은 모르겠어요.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2입니다. f'0는 2예요. 맞습니까? f'0는 0, 0이니까 양수 2. 즉 0에서 접선 기울기 2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가겠습니다. 3참수 그래프가 대강 이렇게 그려져 간대요.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무엇을? 누구랑? 함수 fx와 직선 y = x의 교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y = xy 교점이 또 f와 g의 교점과도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 x에 대한 식이니까 이 항에서 0 x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x제곱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거듭 제곱식이 있다면은 짝수 제곱식이 있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1, x가 1일 때 1,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 지나는 점에서 그래프는 접하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른데 좀 집중할게요. 1,1에서 접하고 0,1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1짜리. 오케이. 마음에 들어. 요게 y =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요게 y =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자 1,1에서 요렇게 접해가는 모양. 요렇게 접해가는 y = gx일 거예요. 자, f와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 다 구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gx는 우리가 역함수 못 찾아요. 3차함수의 역함수 보도 듣도 못 했습니다. 선생님 관심도 없습니다. 요 노란색 부분 정적분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노란색 3차 함수에서 직선 y = x를 빼준다.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이 돼요. 피적분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dx 요거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역시 우리가 계속 하던 거니까 어려울 일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 계산할 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연습하셔야겠죠. 4분의 1, 3분의 2,
2분의 1 4, 3, 2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 앞에 2 곱해주고 그러면은 3, 8, 6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항상 무게감 있게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fx는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3차 함수는 요게 되든 s자가 되든 계속 증가가 되든 극값이 있든 극값이 없든 항상 반드시 언제나 최소 하나의 x축과의 교점은 가지길 마련입니다. 최소 하나는 x축과 교점을 가집니다. 극값이 있을 때는 최대 3개 또는 2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역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크게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데 앞선 문제 1번 풀이한 것처럼 그 도함수는 언제나 양의 값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게 된다고요. x축과 교점 없습니다. 또는 교점 접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증감표 작성해서 그래프의 개형 관찰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경험들이 필요할 텐데 자, 요거는 일단 크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증가는 함수고요. 이 역함수 gx라고 하는데 밑에 요거 보죠. 역함수 gx라고 하는데 그래프 역시 잘은 모릅니다. 일단 그래프는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얼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하나 아니다. 마이너스 1도 안 되네요.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3 안 되네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안 가지네요. 그러면 실수의 근을 가지는 거 찾는 게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네요. 자, 그래프의 대강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도함수 괜히 지웠다 싶었는데 도함수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근 없고요. 아니다. 근을 찾을 게 아니라 y 꼴 x, y 교점을 찾읍시다. 기울였다. 마지막이 되니까 수업 끝부분에 다다르니까 쌤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분발할게요. y 꼴 x. 자, y 꼴 x, y 교점을 찾읍시다. x축과의 교점이 사실 지금 역함수 이야기라는데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fx와 x의 교점을 찾는다. 즉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친구는 모든 개수가 양수니까 x의 양수를 대입해서는 이 꼴 0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수 더해서는 절대 0이란 값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막연하지만 x, 즉 한 음의 실근을 가진다.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한 디테일한 값은, 구체적인 값은 얘기 못하지만 이런 값은 가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특정한 위치들에 대한 함수값 f-1 구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0,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점 지나는 거고요. x의 값이 0일 때는 0,1 이 점 지나는 거고요. x의 값이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1, 2, 1이니까 4 요렇게 값이 쭉 커지네요. 요런 점들을 지나가는 대강의 3차함수 그래프니까 어때요? y 꼴 x 아래쪽 위쪽 있으니까 이 사이에 아까 얘기한 음의 실근 가진다.
대강 근을 가지게끔 그래프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립시다. 지금은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요게 fx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함수인 gx 그래프는 0,1을 지나던 거는 1,0을 지난다 바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던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로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1,4는 4,1 역함수에서만 벌어지는 가능한 이야기. 자, 그래프 잘 그려야 된다. 자, 여기 집중하고. 아유, 막판에 살짝 미스. 이렇다라고 봐주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fx,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아니라 fx에 대해서 0, 1 구간의 정적분을 묻습니다. 0, 1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요 넓이. 그리고 1부터 4까지 gx 넓이니까 1부터 4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항함수의 역함수, 2차의 역함수조차도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 우리 적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의 정적분은 우리가 실제 연산할 수는 없습니다. dx는 직접 계산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바로 역함수 관계이므로 대칭의 구조, y =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이 1,4 구간에서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바로 y축 방향 1,4 구간에서 y = fx와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넓이가 라지 s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넓이. 그래서 원래는 0,1 구간의 fx 노란색과 1,4 구간에서 gx 하늘색 부분 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하지만 이 하늘색 부분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도형 넓이 못 구하니까 그 대칭된 도형에서의 동일한 넓이를 가진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가로 1, 세로 4 해서 그 정적분의 값이 4가 된다는 것을. 계산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계산은 따로 한 거 없어요. 1 곱하기 4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전후 과정,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도 지금 이 fx는 근이라든지 y = x축과의 교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명확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역함수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y = x에 대한 대칭성 정도,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특정한 정수 기준으로 점점 찍어가면서 대강 이런 녀석이구나 라고 그 모양꼴을 상상 추측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칭시킨 부분, 즉 빠져나간 1을 하나 메꿔주는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역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질문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적분의 활용, 그 첫 번째 넓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강의까지 끝낸 다음에 미적원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도록 하세요.